119가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범수입니다. 정세진입니다. 네, 어제 오늘 주말 휴일을 맞아서 그 단풍 구경 갔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요. 예. 근데요. 네. 긴급구조 119는 이렇게 좋은 날에도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걱정이요? 불이요, 불. 아, 산불. 낙엽에 불 붙어봐요. 그 그래요. 좋던 산이 다 타버리잖아요. 그 지난 목요일 날 부산에서 그 냉동 창고. 맞아요. 아, 엄청난 사고였어요. 인명 피해 대단했고요. 예. 정말 화재, 산불 모두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임 박사님 좀 다채로운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왜 제 가을이 얼굴을 되니까 예. 첫사랑이 생각나는데요. 생각 안 나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예, 거예요? 예. 첫사랑이 누구였더라. 지금 제 아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생각이 안 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랑만 생각해도 마음이 좀 예. 설렁거리잖아요. 예, 예, 예. 그렇죠. 근데 사랑 때문에 네. 또 일어난 사고. 어. 그래서 오늘 예. 119 네. 긴급구조 119에서는 네. 사고 때문에 아픔이 오고 예. 아픔 때문에 일어난 사고를 소개하려고 예. 합니다. 사랑 때문에도 무슨 사고가 일어날까요? 글쎄 네, 말이에요. 궁금합니다. 예. 네. 현 반장님, 지난주에 저희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이 전화를 그렇게 많이 하셨다면서요? 격려 전화했던가요? 예, 격려 전화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닌가요? 예, 그런데 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그 급하지 않으면 네. 그 문장김 사고는 그 119 신고를 좀 자제를 좀 분명히 해주십사. 말씀드렸잖아요. 예, 분명히. 예. 예,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방송이 끝나기가 무섭게 신고가 들어온 게 제가 새벽 4시 반까지 다녔습니다. 문 잠금 예, 문 문 열어 열어주러요. 근데 너무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예. 위급한데 못 나가고요. 네. 또 열쇠집 아저씨가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그래요. 예. 그 사소한 일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시고 네. 긴급할 때만 긴급구조 119를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초대 손님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네. 먼저 아주 상냥하고 매력적인 여자분이죠. 이선진 씨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주 친근한 개그맨 김창준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저는 말이죠. 예. 집에서 이 프로그램을 자주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이거 안전사고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점이 많기 때문에 네. 이 프로그램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각심을 불러주는 의미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제가 나왔다는 것은 이건 정말 김씨 가문의 영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함께 하겠습니다. 출동 119. 내가 다시 이러지 말라고 했지. 왜 또 왔어? 또 내 눈앞에 나타나기만 해봐. 아주 상심한 표정입니다. 예. 변심한 애인에게 상처받은 정숙 씨.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어휴. 괴로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합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그 중에서도 아유. 가장 위험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어휴.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알았어? 어이. 설마 예. 이성을 잃은 정숙 씨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모두 태워버리겠다고 마음먹은 모양인데요. 점점 다 타버리네. 기운이 서서히 퍼져가면서 정숙 씨는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고
사장님이 걷잡을 수 없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불은 베란다를 통해 순식간에 위층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그러나 두 모자는 이 사실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유, 큰일 났네요, 이거. 어떡하죠? 아이고. 무슨 일이야? 순정 씨가 사고를 깨달았을 땐 집안이 온통 불길로 뒤덮인 후였습니다. 정윤아, 어떡하니? 베란다에 이렇게 불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나올 생각으로 막 거실로 나오니까는 거실에도 막 불이 번져가지고 오도 가도 못해가지고 이제 아, 난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생각하고. 빠져나갈 때라곤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인천 서부소방서의 김용수 대원이 화재를 목격한 것은 바로 그 시각.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누구야? 사고를 발견한 김대원은 지체 없이 화재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름 아저씨, 저 불났어. 저 일단 저 119에 신고 좀 해주십시오. 예. 신고가 접수된 곳은 인천 서부소방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아파트 화재 신고에 대원들은 바짝 긴장했습니다. 이 불길이 점점 번지는구만. 예. 아, 조치를 취해야지 왜 저렇게 큰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게 급선무였기에 김대원은 불길이 치솟는 4층부터 확인했습니다. 문을 잠가놨어요. 아, 예. 문이 잠겼구나. 일부러 잠근 것 같아요. 자살을 결심했으니까. 아이고 빨리 얼른 되기 전에 해봐요. 어떻게 사용할지 잘 위치. 몰라가지고요 이거. 수학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저 있으니까요. 일단 빨리 피신하십시오. 제가 여기 처리하겠습니다. 빨리 피신하세요. 저는 좀 어디 해봐요. 다행히 위층 집은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아무도 안 계세요. 아까 엄마와 어린이가 있었죠? 네. 그 약을 먹어서 더 이제 인사불성이 됐고. 그렇죠. 괜찮으세요? 다른 분 안 계십니다. 예. 빨리 나가야 되는데. 저만 따라오세요. 질식 상태 직전의 두 모자는 그렇게 해서 불길 속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어우. 대형 화재입니다. 김대원은 내부 구조를 따라서 국내 진입하고 2명은 불타타, 2명은 버프타. 서둘러 화재 진압에 나서는 한편 동시에 인명 검색대와 구조대원들이 한조가 돼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내부에서 인명 검색과 진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밖에서의 진화 작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한 동이 삽시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한편 아파트 안으로 진입한 대원들은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사층으로 들어간 구조대원들이 마침내 정숙 씨를 발견했습니다. 어이구. 예, 이거 기다리는 다행입니다.
약물을 복용한 데다 밀려드는 연기 때문에 정숙 씨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우선 산소 호흡기를 씌워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일이 급했습니다. (40여) 분간의 진화 작업 끝에 아파트 전체를 휘감았던 불길도 차츰 사그라들었습니다. 예, 호흡은 있는데요. 의식은 없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호송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구조 활동을 해봤지만 이번처럼 근무지를 떠나 혼자모로 구조해본 적은 처음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기도 했지만 이번 일을 겪어보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됐고, 사고 현장에 남겨진 잔해들, 순간에 빗나간 선택이 부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엔 또 다른 상처가 남았습니다. 교도소의 수감중이군요. 예. 아.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뭐 연애를 하다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헤어지게 돼서 죽고 싶은 마음을 갖는 사람들 참 예, 많은데 예. 한 번의 그 실수 때문에. 글쎄 말이에요. 예. 119 대원 그 지나가는 119 대원 덕분에 다행히 뭐 생명은 건졌지만은 네. 아주 큰 실수를 한 건데요. 이별의 경험이 누구보다 많으신 김창준 씨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험이 많으세요? 아니 나도 이거 집에서 보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세요. 예, 잘못 얘기하면 맞아 죽어요, 예. 저는. 근데 제가 저 보니까요. 네. 그 남녀가 이렇게 헤어질 때 네.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따뜻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어차피 남녀가 뭐 만나면 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예. 그 헤어질 때 밥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또 선물도 사주고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를 해야지. 아까 그분처럼 너 다음부터 나한테 전화하면 너 가만 안 둬! 막 이렇게 하면은 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격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분 같이 이렇게 마음 여린 분들은 충격받고 저런 일이 생기니까 남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예, 이선진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겠어요? 저는요, 남자가 저 싫어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요, 예. 제가 좋으면 끝까지 따라다녀요. 그렇잖아요. 소리를 지르면 어때요? 좋은데. 네. 참 이상한 성격을 가지셨구나. 자, 그런데 이제 본래 얘기로 돌아와서 네. 이제 불이 나면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요. 화상. 근데 예전에 그 화상 입게 되면은요, 저희 할머님께서 된장. 된장도 그렇고 간장. 가게 가서 그 소주 맞아요. 사와서 이렇게 맞아요, 막 맞아요. 부었습니다. 예, 예. 임 박사님 그러한 괜찮은 건가요? 응급처치법 괜찮은 건가요? 화상을 소주로 치료했다고요. 예전에 참 그런 재미나네요. 된장, 간장 먹을 때는 된장, 간장이 좋겠죠. 네. 근데 사실 화상에는 제일 문제점이 그 오염된 물질이 들어가는 거 세균입니다. 네. 그래서 절대 물을 바르시면 안 돼요. 예. 바르지 않고 네. 깨끗하게 될 수 있으면 멸균된 거 아니면 네. 아주 깨끗한 걸로 예. 보호를 해서 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예.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분명히 소주는 안 좋은 겁니까? 당연하죠. 소주는 마셔야겠군요. 그렇죠? 예, 예, 발음은 안 되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은 아파트에 그 소화기가 비치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예, 예. 막상 소화기를 써본 적이 없어서 맞아요. 허둥지둥 어쩔 줄을 몰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세요 방법? 알죠. 저는 몰라요. 네. 솔직히 진짜 몰라요.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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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요 이 네. 현장에서 소화기 작동법을 그래 볼까요? 시범을 보겠습니다. 예. 네. 자, 스튜디오 중앙에 저희가 예. 이 소화기 이제 작동법을 시범해 배우기 보이기 위해서. 위해서 이제 불을 지펴놨습니다. 네. 소화기 지금 들고 계신데요. 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작동을 사용을 해야 하는지. 되는가? 작동법은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네네. 이 안전핀을 먼저 뽑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 노즐 네. 호스를 불에 가까이 갖다 댄 다음에 네. 여기 손잡이만 누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네요. 네. 근데 간단하네요. 이거 계기판 같은 게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네. 계기판은 이 소화기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 재충전이 필요한 건지, 아. 이 약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네네.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소화기 용기는 그 재활용이 가능한 거군요. 예, 한번 사용하시고 버리는 게 아니라요. 네네. 그 다시 재충약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어디서 배운 기억으로는 이것을 뭐 한번 뭐 이렇게 뭐 뒤집어서 뭐 예, 그 세워놓은 지 오래되면은 네. 소화약자가 이 밑으로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래서 이유가.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서 네. 아주 심하게 흔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예.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세진 씨가 예,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쉬우니까. 예. 쉬우니까 마이크 좀 현반장님, 예, 누구한테 드릴까요? 쳐주세요. 저는 좀 작은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 저
자기 사이즈에 맞는 걸 써야 돼요. 아니 노즐을 왜 몸쪽으로 하고 그래요? 왜? 이 사람이 지금 뽑으세요. 안전핀 예. 뽑으시고 이 노즐을 빼서 옆으로 빼고. 그 화점에 가까이 이게 가까이. 너무 멀리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이 예, 방사 가까이. 거리가 3m, 4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좀 더 가까이 3, 가셔야 4m밖에. 돼요. 예. 자, 예,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바람에 부는 반대 방향. 자세 낮추세요. 자세 바람을 낮추세요. 등지고 하셔야 됩니다. 꼭 예. 누르세요. 누르세요. 그걸 호수 잡아야죠. 됐습니다. 고만 됐어요. 예. 순식간에 불이 꺼졌습니다. 네. 자, 잘 보셨죠? 네.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자, 김구구조 119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사고를 막아라. 이 오토바이가 오는데요. 보지도 않고 막 달렸거든요. 그때 꽝 됐어요. 사고 났어요. 사고. 직접 사고가 났어요? 네. 이마가 다친 것 같은데. 그래요? 뒹굴뒹굴 어쨌든 굴렀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를 못 봤는지 차가 제 발을 깔렸는데 그때 심정은 이게 바로 교통사고구나 그런 거 생각했고 지나가는 차가 저를 부딪히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무서웠고 악몽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그 도망간 그 아저씨. 네, 아저씨 이걸 보시면요 꼭 연락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사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에서 나올 때요 차들이요 갑자기 막 빨리 가갖고요 백밀러에 어깨를 친 적이 있었어요. 백밀러에? 그때 어땠어요? 아찔했죠. 아빠는 신호등을 잘못 보시고 빨간불 때 건너신 적 있었죠? 이야. 다음부터는 신호등 잘 보고 다니세요. 아버지 뜨끔했겠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다니는 골목길을 너무 빨리게 다니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잘했어요. 어린이 여러분 고맙습니다. 공덕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야,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한두 번씩은 다 그런 어떤 교통사고에 대한 경험, 또 뭐 간접 경험 다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어린이 교통안전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요. 네. 1년에 어린이들 중에 3만 명 정도가 사고를 당한다고 해요. 예. 그 중에 800여 명이 사고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사망을 한대요. 예.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사고를 막아라 이 순서에서 어린이와 교통사고 이 관계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어떤 유형의 예. 사고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가 저희가 순위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네. 조심 차조심 1위는요. 네. 차에 치는 사고. 저 사고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네, 한 거의 한 90% 정도 네,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2위입니다. 뒤에 아무도 없지? 차량 후진 사고. 저런 경우 많이 있죠. 아이들은 키가 작아서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항상 육안으로 예. 확인을 한 뒤에 후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일반 승용차보다 그 소형 승합차라든가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예. 특히 주의를 많이 하셔요. 아이들이 그 뒤에 가서 노는 걸 또 좋아해요. 숨바꼭질을 꼭 거기 안에 숨잖아요. 꼭 숨어서 하잖아요. 예. 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아이들도 조심해야 되고. 예. 3위 건너뛰고 4위 보시겠습니다. 네. 4위가 뭘까요? 안전벨트 매기 싫어. 안전벨트 사고. 그 현반장님, 그 어머니들이요 아기를 이렇게 안고 앞에 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많이 상당히 봐요. 위험하다고 그러던데요. 네, 많이 보게 됩니다. 예, 그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네. 어린아이를 안고 타게 되면 교통사고 시 예. 그 앞에 앉은 아기가 1차 충격을 받습니다. 네. 1차 충격을 받으면 이 애는 많이 다치거나 또 사망하기까지 하죠. 예, 근데 예, 그 아기의 충격으로부터 완충이 됐기 때문에 그 엄마는 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예, 그렇기 때문에 어린애들하고 같이 탈 적엔 절대 안고 타시지 말고요. 네. 저 고물 대신 그 앉혀봤는데요. 네. 그런 거 안전벨트 요런 그 어린이 시트를 뒷좌석에 장착하시고 네. 그런 뒤에 뒷좌석에 반드시 태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주 그 안전하고 어린애들은 이렇게 Y자형으로 이렇게 예, 돼가지고 예, 예. 목을 전체적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네, 네. 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5위 볼까요? 네. 5위는 이슬이가 차에서 떨어졌어요. 승하차 사고. 그렇죠. 예, 네, 그런 사고들이 주의해주세요.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3위를 저희가 지금 공개 안 했는데 예. 3위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교통사고 유형일까요? 어린이들이 어떤 사고에 많이 부딪힐까? 글쎄요, 운전하고 갈 때 네. 애들이 문을 열고 나가진 않을까요? 가는데? 갑자기요? 네. 아니, 제 조카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있었어요.
운전 중에 문을 열고 나간다. 그러니까 뒷좌석에 앉아 있으니까. 갑자기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아 맞아. 애들은 이저 안장 손잡이라든가 이런 거 보니까, 예, 그걸 관심이 호기심 많으니까. 때문에 만지작거리기 좋아해요. 당겨가지고. 예. 아닌가요? 근데 김창준 아니에요. 씨는 어떠세요? 그게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러면요. 근데 그 차 안에서 안전사고가 제가 볼 땐 더 자주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문을 다 잠궈놓고 아이만 혼자 두고 가가지고 아이가 거기서 질식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른들이 네. 그 차를 시동을 켜놓고 예. 그냥 너 잠깐 있어라 나 갔다 올게 하니까 애들이 그걸 모르고 장난 삼아서 시동을 켜놨으니까 운전하고 이거 기아 변속하다 차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 나는 사이드 거예요. 브레이크를 그래. 또 이렇게 만져서 내린다든가. 그렇죠. 네. 괜히 장난 놀다가 운전하고 가고 사고 나는 경우 그런 예. 거 차 내에서의 그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네. 거의 맞게 해주신 것 같아요. 예.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 한 분이. 네. 그럼 화면으로 정답을 한번 보시죠. 만나보시죠. 네. 즐거운 세차, 즐거운 세차, 만지지 말란 말이야. 즐거운. 야, 아무거나 만지지 말란 말이야. 잘못했어요. 신경도 나는데?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어디로 들어갈까요? 야, 내가 아무거나 만지지 말랬지. 야, 너 정말 3천만 안 들을 거야? 어? 알았어, 삼촌. 이게 뭐지? 야, 내려 이거, 야 내려. 이렇게? 야, 그만 반대쪽. 어떻게? 반대쪽 빨리. 이런가? 어유 세상에나. 아유 정말 어린이 여러분 자동차 갖고 장난하지 맙시다. 잘못하면 매너져요. 네. 우리가 많이 웃으면서 지금 봤지만은 절대로 웃을 일이 아닙니다. 아주 진짜로 심각한 웃을 일이 일이에요. 아닙니다. 예. 네. 그 며칠 전에도 봉고차 예. 9살 난 어린이가 봉고차 운전하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제가 저걸 왜 맞췄냐면요. 제가 네. 저런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 그러세요? 애들이 타기만 하면은 자꾸 이거 아빠 이건 뭐야 맞아요. 만져보고 막 네. 이거 뭐 변속도 해보고 다 만져봐요. 그러니까 예.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예. 어린이 장난 사고. 그것도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가 철저하게 교육을 이제 네, 시켜서. 절대로 혼자는 차 네. 안에 두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때 그 사고. 자, 두 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 김창준 씨와 이선진 씨께서 과연 어떠한 사고인지 스토리를 한번 쫙 엮어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저희가 먼저 두 키워드를 열어드릴게요. 네. 먼저 1번 인꼬 부부. 인꼬 부부. 네. 좋은 말인데요. 좋은 말인데. 5번 열겠습니다. 5번. 인꼬 부부가 왜 사고가 났지? 뭐예요? 고가 사다리차. 고가 사다리차. 자, 연상이 좀 안 되시죠? 이렇게 지금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면 저 인꼬 부부가 옥상에 뭐 사다리차 가지고 놓고 청소하러 하다가 올라가다가 사다리가 떨어졌나? 넘어졌나? 전혀 말이 안 자, 되죠? 이선희 씨가 두 개를 더 열어보세요. 아무 말이 안 번호나, 된대. 아무 번호나 예. 예, 그 열을게요. 예, 제가. 네, 열으세요. 3번 열겠습니다. 뭐가 나와요? 질투. 또 하나. 갈수록 예, 6번이요. 6번? 아기. 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김창준 씨부터 한번 예, 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인꼬 부부가 네. 부부니까 얼마나 두 분이 그 사이가 좋습니까? 네. 근데 이 인꼬 부부한테 애가 없는 거야. 애가 없으니까는 다른 사람들 그 애가 있으니까 질투 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자기도 애를 갖고 싶은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고가 사다리차는 왜 나왔냐 근데. 이선진 씨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글쎄요, 인꼬 부부인데 아이가 이제 옆집 아기 때문에 네. 질투가 벌어져서 싸움이 났나요? 전혀 싸움이 났는데 네. 싸우는 동안 네. 고가 사다리 차를 네. 타고 아기가 올라갔나요? 저 애기가 떨어져서 어디 뭐 아프면 좀 병원에 좀. 김창준 네. 씨가 알아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 그 김창준 씨보다 나머지 걸 나아요. 한번 열어보세요. 나머지는 네. 열고 한번 생각을 그러면 이걸 해봐야겠어요. 순서대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2번 포장마차. 포장마차. 자, 네, 4번 맞아요. 세진 씨가 열어주세요. 네. 열어보겠습니다. 베란다. 베란다. 이제는 아. 알 것 같습니까? 아, 이선진 씨. 이 정도면 알 것 같아. 이선진 씨가. 인꼬 부부가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는 동안 아기가 베란다에서 떨어져서 고가 사다리 차로 구했나요? 자, 김창준 씨 말씀만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됐어요. 예. 글쎄요. 예. 그러니까 인꼬 부부가 예. 네. 포장마차 하는 분들이에요. 네. 포장마차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애들을 집에다 두고 왔는데 네. 두고 왔는데
그 아기가 예. 질투가 생겨서 베란다에서 고가사다리 차를 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네. 아니죠. 자, 이거 119가 출동한 119 관련 사고인데 저희 프로그램은 119와 연관이 있습니다. 네. 항상. 시청자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또 함께 생각을 했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어떤 사고였을까? 참 또 이것도 기가 막힌 사고입니다. 네. 네, 함께 보시죠. 여보, 밥 다 됐어 얘. 자기야, 아이고, 맛있어 얘. 너무너무 맛있다. 행복해 저렇게 보이네요. 좋을까요? 부럽네요. 결혼 3년째인 찰민 씨 부부. 이 부부의 분실 앞에서 로미오와 줄리엣도 울고 갔다나요? 자기야. 이 부부의 걱정이자 소원은 바로 예쁜하게 갖는 거였는데. 그래, 우리도 나오면 되지. 가자. 마침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네. 올라가 움직인다 임신하셨군요. 아이가. 네 뭐 먹고 싶니? 뭐 먹고 싶나? 저럴 때 말해야죠. 먹고 싶은 거. 그러니까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그런데 수경아, 출출한데 뭐 좀 해 먹을까? 저녁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 얘. 전 그렇게 배고프면 당신이 직접 라면이라도 끓여 드있어. 예. 아내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죠. 출산 아기한테 이후에. 사랑 수경이가 이렇게 변할 줄이야. 포장마차에 갔습니다. 아기한테만 빠져있는 아내가 너무나 야속한 이 남자. 어머. 하지만 사나이가 이런 일에 화를 낼 수 있나요? 어머나. 술 마시는 건 맞네요, 제가. 예. 수경이가 낸데 우리 오랜만에 기분 좀 내게 요 앞으로 나올래? 아이고 이 양반. 지금 몇 신쯤이나 압니까? 그러고 아는 어쩌란 말입니까? 아이고 빨리 들어오긴 하이소. 수경 씨의 쌀쌀한 반응에 찰미 씨의 가슴은 또 한 번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요. 예. 아우 술 냄새. 네 안주 좀 해오거라. 그러고 내하고 얘기 좀 하자.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네요. 무슨 일이 벌어지긴 할 것 같은데. 이제 슬기 때문에 내는 관심도 없지? 슬기 깹니다. 좀 살살 얘기하이소. 어머. 내가 마누라한테 이런 구박 받으면 살아서 뭐 하겠노? 드디어 찰미 씨 화가 폭발을 하고. 내가 안 죽어 돼. 빌고 말지. 어머머, 이 남자 지금 뭐 하는 거죠? 베란다로 나간 거예요? 나도 한다면 한다고. 어머. 이거 말려주세요. 세상에, 어이구. 잘못했어 얘. 제발 올라오겠어 여보. 손 놓거라. 여보, 제가 잘못했어 얘. 슬기하구나. 잘 살아보거라. 어머. 여보, 사람 좀 살려주이소. 단단히 수경 화가 씨의 났습니다. 간절한 애원도 찰미 씨의 굳은 결심 앞에서 소용이 없는지 이 남자 도무지 올라올 생각을 안 내요. 이 정도면 좀 혼이 났겠지. 그럼 어디 슬슬 올라가 볼까? 아유, 큰일 났네. 내려올 땐 쉬웠는데. 아줌마 말씀 하셨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한밤중에 소란에 옆집 아주머니까지 동원되고 우리의 찰민 씨 창피당하게 두려워서 기절한 척을 하네요. 저희 남편이 무슨 일이고? 애기 아버지 정신을 차려보여서 애기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니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잠깐만 기다려봐. 근데 기절을 했는데 어떻게 잡고 있죠? 말이 안 되잖아요. 기절한 척. 이젠 119 신고까지. 분명히 기절한 척이에요. 이렇게 해서 119 대원들까지 출동하게 됐는데 예, 자살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팔도 아프고 술 기운이라 정신도 가물가물. 이러다 정말 떨어지면 어떡하죠? 네, 긴급구조 119가 도착을 했습니다. 철없는 남편 구출작전 시작.
대원들이 안에서 철민 씨를 잡고 있는 사이 다른 대원들은 로프를 타고 내려가 철민 씨를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철없는 이 남편, 부인을 혼내주려다 오히려 자기가 크게 당하고 말았네요. 여보 괜찮아 얘. 괜찮습니까? 제가 잘못했어 얘. 여보. 자, 애기가 많이 컸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철민 씨와 수경 씨는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다나요? 너무하다 이거. 그죠? 남자분들 진짜 이상하네. 아니 어디 질투할 데가 없어서 자기 자식 아기한테 아니, 질투를 여자 혼자 해요. 나서 아니 데리고 근데 온 자식도 여자가 아니고. 보니까 문제가 있구만요. 그래. 왜요? 아니 그렇게 줬다 갑자기 애 낳았다고 애한테 남편을 굽었고 그렇게 하면 아니 애가 누구 때문에 생겼는데? 정말. 그러면 그러고 그래? 보니 그러네요. 아니 처음에는 막 먹여주고 그러다가 그러게, 먹여주고 라면 하나 끓여달라도 라면도 안 끓여주고 말이야. 안 끓여주고 당신 그럴 수 여기 아니. 저는 당신의 당신이 아닙니다. 임 박사님 어떻게? 여자들이 결혼하면 예. 180도로 변하죠. 변해요? 그러면요. 대개 가정도 그러십니까? 우리 마누라도 애 낳고 나서 예. 뭐 여기 화면에 나온 거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애기한테만. 근데 사실 저 남자분은 조금 철없는 남편이긴 했어요. 적당히 해야지 저렇게 세게 하면 어떡합니까? 아이가 잘 크면 네. 남자분도 좋은 거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뭐 엄마만 좋은 거 아닌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베란다에다 술 먹은 기운에 매달려가지고 매달려서 기절한 척하는 게 저런 더 웃겨요. 남자들은 말이죠 한 2시간 내버려둬 득사하게 하게 그냥. 아니 근데 현 과장님 원래 자살할 사람은 저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면서요? 예, 저희가 자살 그 사고를 출동을 해보면요. 네. 이미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은 이미 다 뛰어내렸거나 그래서 상황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렇겠죠. 예, 거의 다 숨이 끊어진 상태가 대부분이고요. 예. 그런데 그 오래 끊은 사람들은 네. 뭔가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 나간 부인을 찾아달란다든가 그런 사고가 제일 많아요. 저기 맞아 한강 다리에 가끔 그 잊을만하면 어떤 분 올라가시잖아요. 예, 요즘은 이제 그 한강 그 철교에다가 네. 그 그리스를 발라놔서 못 올라가요. 미끄러워서요? 예, 근데 그 발라놓기 왜요? 전에는 그러면 자살하기 더 좋겠네. 미끄러워갖고 떨어지면. 아예 올라가지 못하니까. 진짜 죽을 사람은 이선지 씨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 올라갈 수 있나? 그 다음에 그 한강철교에 뭐 키 큰 여자 있으면 이 사람입니다. 저는 자살할 일 없어요. 왜 이러세요? 근데 아무튼 그 한강 철교 위는 예. 그 멀리 지방에서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시위를 합니다. 맞아요. 예. 자신의 억울함이라든가 또는 그 대부분이 그 집 나간 부인 찾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방송국 뭐 불러달라, 신문 기자 불러달라 이래가지고 요구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시위만 할 머리는 뿐이지. 다치고. 네. 자, 철없는 오늘 남편의 자살 소동 잘 봤습니다. 네, 그때 그 사고였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돌이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기상천외한 사고, 또 웃지 못할 사고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네. 여기 아래 나가는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사연을 적어서 네. 드라마로 엮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긴급구조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사고는 정규주 씨. 어이구야. 아니 정진수 씨 오늘은 왜 이러시는 거예요 또? 아니 제가 모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전화비를 울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화를 받을까 말까 하다가 혹시 여자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막 달려가다가 넘어지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아파. 목욕탕에서 넘어지는 경우 참 많죠. 예. 미끄러워서요. 빨리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네. 지금 굉장히 안에 다 심하게 보이네요. 다치셨어요. 예. 근데 이렇게 샤워 중에 네. 전화가 오면은 그 미끄러져가지고 뭐 심하게는 뭐 뇌진탕도 입을 수 있고, 그리고 허리 부상도 많이 오고, 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팔목 골절이 굉장히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 지금 먼저 이제 이럴 때는 가정에서 네. 식염수가 있으면은 식염수를 먼저 한번 상처 부위를 세척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참아요. 깨끗한 천으로 네. 이렇게 덮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손수건이라든가 아니면 머플러로 한번 이렇게 타이트하게 감아주셔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부목으로 고정하고 이렇게 붕대를 감아주시면 되고요. 네, 먼저 이렇게 붕대로 상처 부위를 감싸준 다음에는 압박해줘야지 지혈 효과도 있고 뼈를 이렇게 고정시켜 주죠. 네. 그 다음에 부목을 대나요? 그런 다음에 부목을 대고 이제 붕대를 감지만 예. 저희 119 구급대는 이런 상황에서는 공기 부목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게 공기 부목이에요? 예. 공기 부목이요? 예, 공기 부목은 이제 지혈 효과도 크고 예. 그리고
지압 어떤 뭐라 그럴까 이렇게 뼈를 고정시켜 주죠. 아니 근데 일반 가정에서는요 이런 거 없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가정에서는 이런 의료 장비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몇 소품 좀 가져왔거든요. 네. 이렇게 나무 판자라든가 예. 그리고 이제 리모컨. 리모컨. 급한 상황에서는 리모컨도 또 어떤 걸로 저기 고정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예. 리모컨이라든가 이런 책자? 얇은 노트 같은 걸로 이렇게 네. 해주시면 되고요. 신문도 이렇게 감싸서 신문도.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 네. 그런 다음에 지금 빨리요, 저희는 빨리. 이제 먼저 나무 그 판자로 대고 난 보여드리겠어요. 다음에, 이런 다음에 나무 판자 위에다가 손수건 같은 거 한번 이렇게 깔아주신 다음에 예. 아까와 마찬가지로 붕대로 붕대를. 타이트하게 감아주시면은 예, 지혈도 되고 뼈 고정도 시켜주고요. 네. 다 한 다음에 이제 환자를 이렇게 부분을 감아주고 타이트하게 감아주셔요. 그런 다음에 심장의 위치보다 올려줘야만이 네. 출혈량도 적고 그리고 이제 통증도 감소시킬 수 있고 그리고 네, 네. 붓는 게 좀 덜 부어요. 그러다 네. 보면 이제 회복하는 그 시기도 단축시킬 수 있죠. 네. 근데 아까 출혈 말씀하셨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뼈가 골절되는 사고가 오는데 출혈은 안 되고 네네. 겉으로 그냥 표시가 안 나는 겉으로 경우가 멀쩡한 있어요. 것 같은데 본인은 굉장히 아파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바로 그 폐쇄성 골절이라고 네. 그러거든요. 네. 상처 부위 없이 골절됐을 때는 골절된 부위가 이쪽이면 끝 부분을 조금 당겨줘가지고 붕대를 대고 붕대를 지금처럼 감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네, 심장보다 높게 유치시켜주시면. 근데 상처는 없으니까 맨 먼저 했던 그 붕대 같은 건 감을 필요가 꺼지 없겠네요. 같은 경우는 닿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상처가 없기 때문에. 구멍만. 예. 대신 이제 끝 부분을 조금 당겨줘야만이 혈관하고 신경을 압박하지 않도록. 네. 그리고 심장 위쪽으로 손 예. 위치를 시키고. 그렇죠. 네. 이렇게 하니까 또 알아퍼요 또. 잘 보셨죠? 예. 이선진 씨 예. 한번 나와서 예.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확실히 아시기 네, 때문에. 시청자의 그 대표로서 네. 그렇죠. 한번 자, 일반인으로서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정진수 씨는 한 번 더 더 지금 아파야 아프신 겁니다. 네. 아프대요. 제가 마이크 잡아드릴게요. 네. 예. 먼저 우선 식염수를 시험수를 닦아내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다음에는 깨끗한 거즈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가려서 네. 그 다음에 간호사 같아요. 예. 정말 이렇게 붕대나 손수건이나 손수건. 붕대로 이렇게 감아주시고요. 조금 타이트하게 감아주시고. 타이트하게 감아야 된대요. 타이트하게 이렇게 좀 감아서 압박을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부목. 부목이죠. 예. 예. 부목 위에 이렇게 손수건을 깔아서 이렇게 잡는 정도의 위치에 둔 다음에 저 전문가 같죠? 예. 붕대를 저 밑부분부터. 밑에서부터, 예. 밑부분부터. 예. 차근차근 위로. 차근차근 예. 조금 이것도 역시 이것도 타이트하게. 예. 팽팽하게 감아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이선진 응급구조사였습니다. 네. 똑똑하죠? 예. 어때요, 정진수 씨? 아니요 정말 깜짝 같아요. 하나도 안 아프고요. 이선진 씨가 이렇게 치료를 해주신다면 네. 팔다리 다 다쳐도 괜찮아요. 아니 그런 너무 불행한 좋아. 아니, 부위는 이제 심장보다 좀 이게 위로. 중요하죠. 예. 마지막에 마무리 이렇게 한 잘해야겠습니다. 다음에 이게 거의 분위기가 그 국기에 대한 경례예요. 예, 오늘도 좋은 거 배워봤습니다. 응급조치사 두 분과 또 사고맨 정진수 씨, 이선진 씨께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응급구조 119 다음 편 넘어가겠습니다. 출동 119. 멋있네요. 군산에 사는 최진태 씨. 최근 들어 주말이면 꼭 들르는 곳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람이 좋아가지고 비행기 좋겠다. 네, 그래요? 장비는 다 챙겨왔어? 예, 장비 다 챙겨왔습니다. 어제 비행하셨어요? 비행 잘했지. 진태 씨가 패러글라이딩을 시작한 건 겨우 한 달째. 눈에서 이론 교육과 지상 훈련을 마친 후 오늘이 세 번째 비행입니다. 연락 못 하고 못 왔어요.
고생 많았겠구나. 그럼 준비하고 비행하시죠. 그럼 준비자 올라가자. 예. 군산에서 제일 높은 오성산. 바람이 적당한 봄 가을엔 패러글라이딩을 하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오늘 바람 좋은데? 바람 좋죠? 지금 바람 풍향이 북서풍이고 지금 풍속이 12m 정도인데 오늘 썸을 비행하기 아주 좋을 것 같아. 예, 오늘 그 경현 씨하고 저하고 썸을 비행을 한번 해볼게요. 좋아. 그러면 승호부터 해. 예. 장비의 꼼꼼한 점검과 올바른 착용은 모든 레포츠의 기본. 패러글라이딩은 안전벨트와 산줄의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줄이 엉기게 되면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멋있네요. 다음 경연 준비해. 네. 다른 사람 해도 되죠? 네. 스호 씨와 경인 씨는 동호회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자들입니다. 두 사람은 썸을 지역에서 고난도의 기술을 연습할 예정이었습니다. 진짜 비행할 수 있겠어? 네, 한번 해볼게요. 저 장비 좀 좀만 필요하겠습니까? 초보 패러글라이더의 비행 사고는 주로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 일어납니다. 비행 경험이 부족한 진태 씨도 아직까지는 이륙과 착륙에 꽤 애를 먹습니다. 바람에 몸을 실어 파란 하늘 속으로 날아가는 기분. 이것이 바로 패러글라이딩의 매력입니다. 그러나 바람이란 항상 불규칙하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거쳐야만 사고도 예방하고 패러글라이딩의 묘미도 맛볼 수 있습니다. 진태 씨가 한창 비행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중심을 잃었습니다. NJT는 서멀 지역에 들어간 것 같은데 당황하지 말고 좌턴에서 서멀 지역에서 벗어나도록 해. 가까스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온 진태 씨. 그러나 당황하기 시작했고 NJT는 이륙장에서도 서둘러 착륙 지시를 내렸습니다. 천천히 착륙 지점으로 이동하도록 해. 불안했던 진태 씨가 가장 가까운 평지로 착륙을 시도하는 순간 뜻밖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진태 씨는 고도 조절에 실패하면서 그만 고압선 사이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살려! 22,000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고압선. 다행히 22,000V 요. 감전을 피한 건 진태 씨의 몸과 장비가 땅에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태 씨의 몸과 장비 중 어느 한쪽이라도 땅에 닿는다면 즉시 고압선에 감전돼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네요. 고압선 사람 걸렸어요? 어휴. 여보세요, 그 119죠? 여 지금 고압선에 지금 저 프로그램 하다고 지금 걸렸는데 빨리 좀 와주시오. 예, 어디냐고요? 저기 저 하북동 지나서 성동리 항동부랑 저 우다공 우회전. 신고를 받은 군산 소방서 구조 구급대원들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안심하시고. 안심을. 대원들은 진태 씨를 안심시키는 한편 혹시 모를 추락에 대비 에어매트를 설치했습니다. 정말 아찔하겠네요. 땅에 닿기 전에 빨리 구조가 돼야 될 텐데. 진태 씨를 무사히 구조하기 위해서 한전의 도움도 필요했습니다. 고압선에 걸렸으니까 전기 좀 끊어주십시오. 감전될 위험이 컸기 때문에 전기를 차단하는 한편 절연 장치가 된 굴절차를 이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굴절차를 타고 고압전선에 접근한 대원들은 패러글라이딩 장비를 분리 진태 씨를 고압전선으로부터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아유, 죽을 뻔했네. 다행이다. 허리가 좀 아프거든요. 진태 씨가 별다른 부상 없이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이날의 사고는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사고 이후로 진태 씨는 한 가지 규칙을 정했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실력보다 한 단계 낮은 코스를 택한다는 것. 그건 바로 안전을 위한 스스로의 약속입니다. 푸른 창공으로 멋지게 날 때의 기분이야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은 네. 항상 또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요. 그 안전의식. 아까 그 마지막 그 말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한 단계 낮게. 자신의 능력보다 한 단계 낮은 코스를 택해서 네. 비행에 임한다. 그 다행이에요. 지금 땅바닥에 안 닿으면은 그 감전이 안 되나 보죠, 현반장님?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예, 그 저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쳐져야 그 감전이 되는 건데요. 그 땅은 항상 그 접지선이 깔려 있습니다. 뭐든지 우리 살고 있는 데는. 우리가 집에서도 그 가정에서 감전이 잘 되는 이유는 방 안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발이 땅에 닿은 상태이기 때문에 감전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저 사람은 참 운이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자기가 탄 낙하산이라든가 몸이 허공에 떠 있었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었던 거죠. 정말 다행이네요. 몸이 땅에 닿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렇게 뭐 낙하산 그 줄 있지 않습니까? 줄이 만약에 이렇게 몸은 떠 있는데 줄 같은 것이 땅에 닿을 경우도 감전이 됩니까? 그러면? 예, 그런 경우도 위험하죠. 그렇죠. 고압선에는 그 고압 전선 주변으로는 전기장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기장의 그 영향력 속에 자기가 들어가게 되면 그 위험할 수가 있죠. 그렇죠. 22,000볼트의 그 또 비 오는 날 같은 날은 그 철탑에서 그 흘러내리는 그 전기장을 통과한 그 물방울을 우리가 그 맞으면은 그 온몸에 그 퍼지면 그 전기가 이미 먹었던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화상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탑 밑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선진 씨 패러글라이딩 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못 해봤어요. 김창렬 씨도요? 저는 옛날에 그 한번 방송 때문에 촬영할 때 저 패러글당이 처음 그 나와서 막 이렇게 시작할 때 한번 촬영한다고 해서 저걸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게 이제 이륙할 때 언덕에서 막 달려가면서 저거를 이제 날개를 펴갖고 쫙 가야 되는데 저는 처음 타니까 안 돼가지고 이거 나가다가 중간에 이게 안 펴져가지고 그냥 내리 곤두박질 쳤어요. 근데 다행히 그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덜 다쳤지.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지금 여기 없었을지도 모르죠. 오늘 못 나오셨네요.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와 관련된 사고 지금 저희가 보고 들으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저도 그 애를 키우고 있지만은 어린이 키우는 집안에서 이 컨센트니까 거기에 애들이 거기 뭐 조그만 구멍에 뭐 넣는 걸 좋아해서 젓가락 같은 거 쑤셔놓고 젓가락 쑤시 그러다가 이게 뭐 감전 일어나는 그렇죠. 그 넣고 이제 감전됐을 때 애가 일단은 그 뭐 쇼크라는 용어가 그냥 놀랜다는 용어도 되지만은 뭐 이제 뭐 이 순환이 안 된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일단 기절을 하죠. 쉬운 말로 합시다. 애가 기절. 애가 기절했을 때 그 아이들은 물론 전기 사고는 심장에 문제를 많이 주는 경우가 많지만 아이들은 대부분 호흡 장애가 더 많아요. 그래서 기절해가지고 있을 때 호흡을 하는지 맥박이 있는지 또 마찬가지 지난번에 우리가 그 심폐소생했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호흡이 있고 이 심장 맥박이 있으면은 따로 뭐
조치할 게 없습니다. 빨리 신고를 하셔서 침착한 게 좋죠. 아마 부모가 느끼기에는 애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막 뒤로 넘어지고 이러겠지만은 그러지 말고 침착하게 보고 그 다음에 신고를 빨리 해서 옮기는 거이 좋죠. 긴급구조 119 김창준 씨 오늘 좀 함께하신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그 영화 있잖아요. 분노의 영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봤는데 그걸 보면서 진짜 우리 그 소방관 아저씨들의 그 아주 정말 감동적인 그 모습을 보고선 제가 아주 감명 있게 봤는데 오늘도 역시 보니까는 우리 그 구조대원 아저씨들의 그 노고가 얼마나 우리한테 좀 고마운 건지 그 새삼 다시 한번 또 느꼈습니다 오늘. 이선희 씨도 오늘 많이 배우셨죠? 예, 많이 배웠고요. 또 119 긴급 구조 요원들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는 건 알지만 친한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자주 만나서 친하게 되는 그렇죠. 만날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멀리서만 지켜봐드리고 격려해드리고. 그게 저 현 반장님 자주 안 만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납니다. 네, 이렇게 긴급구조 119는 실속이 있고 아주 재미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뭐 정말 휴먼 드라마라 그럴까요? 못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또 현 반장님 얼굴 딱 뵈는 순간 아까 처음에 우리가 그 시작하면서 했던 말 생각나요. 뭐요? 문 잠궜을 때 전화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열쇠집 아저씨 굶습니다. 주름 하나 더 넣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신 분들께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매주 일요일 오후에는 긴급구조 119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